우선 전작과 패밀리룩을 이루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데드풀 스포츠카의 디자인 과정들을 다시 들여다봤는데요. 그 중에 괜찮았던 외형을 가져와 SUV 타입으로 포지션을 바꿔봤습니다. 전작에서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라이트와 후드 부분은 더 입체화시켰습니다. 여기서부터 3개의 갈림길로 빠졌다가 돌아오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SUV 타입으로 바뀜에 따라 그릴 부분과 캐릭터 라인도 변형해봤습니다. 여성스러운 느낌을 나타내려고 캐릭터 라인에 곡선을 추가해봤더니 오히려 더 남성적인 볼륨감이 느껴졌습니다. 차 주인을 캡틴 아메리카로 바꿔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블랙 위도우는 다음으로 미루려다가 정신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원래 데드풀 스포츠카의 주인도 블랙 위도우였거든요. 원점으로 돌아와 두 번째 갈림길로 들어섰습니다. 휠베이스만 늘리고 시크한 느낌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종이로 제작 가능하게 구체화하다 보니 매끈하지 못한 형태가 나와서 더 유니크하게 리프레시 시켰습니다. 하지만 종이로 제작할 엄두가 여러모로 안 나는 형태였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와서 종이 제작 가능한 형태로 뒷부분을 먼저 디자인해 봤습니다. 뒷모습과 어울러 앞모습도 변형하다 보니 약간 조잡한 모습들을 거쳐갔습니다. 조형이 나름 정리되어 갔지만 다시 블랙 위도우의 느낌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스포티하게 새로운 시도를 해봤습니다. 급하게 스케치를 몇 장 그려보고 앞뒤 길이의 비율을 변화시켰습니다. 앞모습은 처음 시도해서 거의 그대로 가져왔고 캐릭터 라인은 시크하게 디자인해서 종이로 제작하기도 유리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정리도 되고 마치 터미네이터 1편 마지막 장면에서 사라 코너가 타고 있던 지프 차량과 비율도 비슷해져서 블랙 위도우와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들어 더 구체적인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걸윙 도어로 문이 열리는 방식을 채택했는데 멋이 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형식으로 열리는 문보다 무게중심을 잡기가 편하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의자는 블랙 위도우의 피규어 형태에 맞춰 등과 뒷목 부분이 파인 구조로 디자인했습니다. 대시보드의 구조는 전투용 차량의 느낌에 맞춰 단순하면서 실용적인 느낌으로 설계했는데 이 부분은 3D 프린터로 제작할 거라 종이 파트들을 연결해주는 역할도 심어졌습니다. 휠의 디자인은 검은 과부 거미의 붉은 반점의 모양에서 따왔습니다. 서스펜션 부분에 자석을 탈착 가능하게 해서 차체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게 설계해봤는데 이 부분은 자력이 너무 강해서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라이트 부분은 더 입체감을 줘서 전작의 아쉬움을 달랬고 전기 차량 형식으로 그릴 부분은 공기역학적인 모양으로 멋을 냈습니다. 내부 공간은 일단 4인승으로 설계되고 있었습니다. 종이들의 연결을 돕고 그릴의 디테일을 살려줄 3D 프린팅 파트입니다. 가장 앞부분의 조형에 윈치의 형태로 마침표를 찍었고 라이트는 더 입체화시켰습니다. 차량 지붕의 서치라이트는 개폐 형식으로 상황에 따라 공기 저항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 부분을 지탱하기 위해 지붕 부분은 3D 프린터로 출력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지붕 부분이 대시보드와 연결되는 기둥은 전방 조준 총이 나오는 형태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차량은 2인승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후면과 측면의 총들도 개폐 형식으로 설계해서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을 유지했습니다. 후미에 로켓 엔진을 추가해 오프로드에서의 주행 성능을 강화시켰습니다. 판타지스럽긴 하지만 이게 제 개인 작업의 묘미라고 할까요? 디자인이 완성되면 제작은 크게 3단계를 거칩니다. 3D 프린팅과 종이 커팅 그리고 조립인데요. 일단 보시는 것은 짙은 회색으로 3D 프린팅될 파트입니다. 이 파트들은 검은색으로 출력될 겁니다. 각 파트들은 바닥에서부터 쌓아 올려져 출력되는데요. 대시보드 파트를 바닥에 맞춰 기울여서 3D 프린터 전용 프로그램을 보내면 아주 얇은 두께로 층을 만들어 출력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거울지와 OHP 필름, 야광 스티커 부분들도 포함한 종이 파트들입니다. 이 파트들의 전개도입니다. 차량 뒷부분이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종이 커팅 준비가 되면 이 전개도를 커팅기로 보냅니다. 보시는 것처럼 끈적한 전용 매트 위에서 종이가 잘리면 필요 없는 부분은 걷어내고 나머지 파트들을 모아 놓습니다. 드디어 조립 단계입니다. 설계 과정을 소개할 때 다 담지 못한 부품들의 모양과 어떻게 결합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3D 프린트된 파트들을 조립하고 그 위에 종이류로 질감 처리하듯 감싸주게 될 건데요. 제 작업이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3D 프린팅 파트는 표면에 적층의 흔적이 남아서 사포질과 도색 등을 통해 마감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이로 마감하는 작업도 상당히 힘들고 과정도 복잡하지만 계속 시도해서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서스펜션 파트에 자석을 끼우면 차체가 높아지는 설계를 했었다가 자력이 너무 강해서 한번 끼우면 다시 떼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파트를 설계해서 끼워주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종이 조립에 들어갑니다. 시행착오까지 포함해서 4일 넘게 걸린 것 같네요. 어떻게 접혀지고 결합되는지 설계한 것들을 최대한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어 대부분 빨리 감기로 편집했습니다. 시청이 지루하시거나 정신없으실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 나무 질감의 육면체는 디지털 탁상시계인데요. 몇 년 전 친구가 취업 때문에 출국하게 돼서 두 개를 하나씩 나눠 가졌네요. 만들면서 계속 친구 생각이 났었습니다. 지붕 부분의 틈이 일정하지 않은 걸 보실 수 있는데요. 3D 프린터로 출력된 부품들이 서로 완벽히 들어맞지 않아서 종이로 커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후에 꼬리 부분 총에 덮개가 될 겁니다. 고정을 도와줄 자석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둥근 형태의 자석이 종이에 접착되는 방식에 대해 고민한 설계입니다. 곡면끼리 결합해야 되는 부분에선 접착성이 유연한 종이 테이프를 이용합니다. 종이 파트와 프레임의 결합입니다. 설계 과정에서 종이 두께를 감안해서 3D 프린팅 파트의 부피를 0.2mm 줄이는데요. 결합할 때 오차들이 생깁니다. 주로 종이가 좀 헐겁게 결합됩니다. 다음 설계에선 0.1mm로 유격을 줄여보려고 합니다.
이제 얼굴 부분의 종이 파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와 플라스틱 파트의 유격이 정확하지 않아서 종이를 붙였다 뗐다를 몇 번 했더니 표면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파트를 급하게 추가시켜서 덮어주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에너지가 너무 소모됐습니다. 문을 어떻게 설계했고 결합하는지의 과정입니다. 조립에 점점 지쳐가는 중이었네요.
서치라이트와 총 등의 디테일입니다. 마지막 단계네요. 거의 아무 생각 없이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저 블랙 위도우의 제작 과정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작업하는 고생이 시청자분들께 대리만족이나 힐링이 되게 하고픈데 고생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느낌이 들어 죄송합니다. 제 작업 과정을 어떻게 편집해야 즐겁게 보실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지만 아직 감이 안 오네요. 작업 자체도 좀 덜 고생스러워야 할 것 같고요.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작업을 하면서 디자인이라는 것에 대해 한번 더 고민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직접 만들어 보니 생각보다 어려웠고 해결이 될 때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제가 하는 작업들을 시청자분들께 추천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다른 작업들을 보고 그런 것처럼 제 작업이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영감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추천드릴 만한 컨텐츠도 한 번쯤은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